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죠. S&P 500이 3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해왔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지 않는 종목들 중에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진짜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는 종목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종목들이 모두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리더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가격 형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어제의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마감했는데요. 이제 거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5,50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잠시 횡보해준다면 훨씬 건강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조정장에서 벗어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P 500 지수보다 덜 오른 모습을 보니 자금이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S&P 500과 비슷하게 21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동안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수익권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중요한 5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종목들이 돌파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보유 자금의 40% 정도를 10등분해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만약 나스닥이 51선을 돌파한다면 추가로 20% 정도의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3번의 저점을 만들며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재차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실적도 매우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소형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소프트웨어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가장 기뻤던 점은 필수 소비재 섹터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다른 성장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물론 필수 소비재라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월마트와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테마 ETF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랜만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시원하게 돌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반등에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의 추세 추종 펀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여전히 공포 심리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로써 공포 사이클은 44거래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지수가 크게 반등할 때마다 오른 매수분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물 금리가 떨어졌고 이는 주식시장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금은 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다시 자금 유입은 있었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미 가장 먼저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사이클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기 직전 단계이므로 곧 다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 번 더 매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주요 지수들이 단기 상승 추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횡보를 거친 뒤 천천히 상승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적이 좋은 소프트웨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들 위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적정 주식 비중은 20에서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이 몰빵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며 언제나처럼 상승할 때는 점진적으로 현금을 배포해서 매수는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빠르게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좋은 흐름이 나올 때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단 타이밍이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하나씩 매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빅테크 친구들, 특히 팔란티어, 브로드컴, 넷플릭스 모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 마감 후 발표된 구글의 실적이 시장 반응을 보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구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해야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시장의 방향성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모두 밑에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구글이 20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자동 매수로 접근할 계획이고 그 전까지는 관망할 생각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드디어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그널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의 파트너십 발표라는 호재와 맞물려 더욱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PER이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꺼리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리즘 트레이더나 퀀트 트레이더들은 PER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매출 및 이익의 성장률이지 PER 같은 전통적 지표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전고점을 완벽히 돌파하며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미 더블 바텀을 돌파할 때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의 돌파에는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장이 좀 더 공격적인 상승장이었다면 돌파 매수도 고려했겠지만 시장이 하락장 속에서 반등할 때는 돌파 매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곧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매수하시는 종목이지만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세 이슈에 민감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적이 탄탄하고 관세와 무관한 종목들이 주도주로 떠오릅니다. 테슬라는 분명 다시 시대가 올 거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하회하는 종목에는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01선을 돌파할 때 비로소 관심 종목으로 볼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 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날,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했다면 그 종목은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고 오르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말처럼 하락한 종목이 정말 가치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2024년 최고의 우상향 장기 리더 주식, 서비스나우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201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실적이 좋은 종목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점, 둘째,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현재 실적 발표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튀어오른 종목 중 저는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서비스나우처럼 2차 리더 종목들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른 주식이 더 오르기 때문에 평균회귀 현상이 오면서 눌림목 현상이 발생할 때 리더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오늘도 약 1% 상승했지만 이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좋은 현상이고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은 뒤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필수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년 EPS가 20%씩 상승하고 있어 여전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스포티파이는 어제는 저항선을 넘지 못했지만 오늘은 6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실적이 좋고 전고점인 621달러를 돌파한다면 더블 바텀 패턴이 완성되며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나 넷플릭스를 이미 놓치셨다면 스포티파이가 다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약주나 바이오 종목도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특히 TGTX는 실적 기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방어적이면서도 실적이 받쳐주면 상승 여력도 충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개드린 바이오텍 리더 진디엑스는 사실 평균 변동성이 9%나 되어서 추천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다시 3% 이상 오르며 고점을 테스트 중인데 이 종목은 실적 발표 후 급등하고 나서 바로 긴 횡보 기간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 횡보 중일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SAP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외국 주식을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포티파이나 SAP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 외에 기회를 찾는 분들께는 서비스나우, SAP, 스포티파이 등이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사랑하는 G 버너브는 어제 실적 발표 후 반응이 다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하며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완성된 만큼 저는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이제는 보유 중입니다. 작년에 매수한 기존 보유분이 $190라는 낮은 단가에 형성되어 있어 단기 하락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더블 바텀 패턴을 완성하며 강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관세 이슈나 경기 둔화와 무관하게 사이버 보안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월 15일에 언급한 관세와 무관한 성장주 5종목 중 하나로 현재 모두 상승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점진적 자금 투입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특히 IPO 주식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는 길이라면 IPO 주식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로어홀딩스는 제가 어제 추가 매수 지점으로 공유드렸던 $90 지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의 대장주인 보잉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 중 하나는 꼭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타이탄 역시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과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는 정말 오랜만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IPO 관련 주식을 많이 보유 중이라 저는 매수하지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니 참고해볼 만합니다. 루브릭도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 보안 섹터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월 15일에 소개했던 5종목 모두 상승 중인 지금 저는 팔란티어와 넷플릭스가 이 시장의 리더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주식의 대표격이며 이 섹터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장을 완전히 바꾸는 리더까진 아니지만 분명 리더군에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두 종목 모두 놓쳤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에는 평균회귀 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여전히 실적 좋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휴식기를 가지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이제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번에 자금을 모두 투입하기보다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자금을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시장이 다시 꺾일 경우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하락기에도 잘 버텼고 실적이 좋으며 기술적으로 먼저 돌파한 주식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매수한 뒤 반응을 보고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공포 심리가 남아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으며 내일의 가격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그 방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